안녕하세요. 토지대장입니다. 이번에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세종대전광역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악재인가 호재인가? 파급효과와 투자 포인트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개발이 있는 곳에 규제가 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거래가 많고 이로 인하여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를 보시면요. 2019년 5월 28일 뉴스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19개리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이렇게 해서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세종시는 대전, 세종,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러니까 5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기존 세종시 금남면 1원, 대전시 유성구 1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첨단 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다음 부분 보시면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첨단 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2001년부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요. 1년 더 묶인 거예요.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 20년째 묶인다. 20년 동안 묶인 분은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요 기사에 나온 내용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랍니다. 이는 KTX 세종역 건설, 대전 반석에서 세종 간의 지하철 연장 사업 등 잇따른 호재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세종 KTX역 건설, 대전 반석에서 세종 간의 지하철 연장 사업 이 두 개 호재가 크다라는 거죠. 반면 이번 조치는 이중 규제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실제 금남면 지역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대전 세종광역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중 규제가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73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01년부터 20년 이상 이런 과도한 규제가 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허가구역 재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인접한 여기도 이제 세종시 3, 4생활권 개발 영향 등 주변 지역 내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우선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개발을 많이 할 것인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아무 땅이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이제 아무 땅이나 확인을 해보니 여기 세종시 금남면이죠. 여기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해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개발할 곳이야. 즉 땅값이 오를 곳이지 투기꾼은 안 돼. 그렇다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그럼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농사를 짓거나 건물 공장을 짓는 등 실수요가 있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우선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세종시장, 대전은 대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매매뿐만 아니라 부담부 증여, 채무 면제, 채무 인수, 지상권 설정 등의 거래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실계약 전에 우선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불허할 때에는 모든 거래를 무효화한다. 이런 특약을 기재하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시 필요 서류는 첫 번째 토지 거래 계약 신청서, 두 번째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네 번째죠. 가족 관계 등록부, 매수인의 자택 등기부 등본, 내가 만약 전세나 월세라면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림 경영 계획서 이렇게 해서 서류가 필요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캡처하셨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행위 실태를 직접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버섯 재배를 한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내가 실수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행위 실태에 관해서 6개월 단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제 땅을 매입할 때 서류를 제출 후에는 15일 이내 허가를 하면 허가증을 교부하고요. 불허가가 된다면 그 사유까지 알려줍니다. 신청 후 7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허가 쪽으로 결정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 웬만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현지 법무사를 통해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기회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 시 실수요 판단 여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현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직경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농업, 축산업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주민등록 이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회 이상의 수확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지역,
이 연접지역에서는 직경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접지역 농업법인도 농지취득 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각자 이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구입 후 2년간 용농을 해야 하는 사용 의무가 있고요. 이 기간 내에 전원주택 신축이라든지 창고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사용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농지와 마찬가지로 현지의 거주 혹은 직경거리 30km 이내의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대처하였다가 지금은 규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를 입증하기 위해 산림 경영을 한다는 산림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 지역 농업법인도 임야 취득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구입 후에 2년간, 예전에는 3년이었어요. 2년간 산림 경영을 해야 하는 사용 의무가 있고요. 그 기간 내에는 전원주택, 신축 혹은 창고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 표를 보시고요. 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용도 미지정도 있겠죠.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지목은 볼 필요가 없고 용도지역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이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거든요. 비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을 보시면 이 면적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허가 대상은 토지에만 하나며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대상에 하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포함한 전원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주택의 허가사항입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매한다면 거기에 땅이 딸려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경우 최소 면적에 해당되어서 허가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지, 산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대부분 대지가 있을 거고 잡종지, 창고용지 등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지목에 따라가는데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기타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250제곱미터 약 75.625평일 경우에는 이내일 경우에는 예상이 되고요.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한 주택용지, 이런 땅이죠. 나대지,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합니다. 즉 이제 집을 짓기 위한 주택용지나 나대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가 거주용 등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입 희망자가 현 거주지에 따라서 조금씩 규제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표에 따라 이제 이내 면적. 요거 이내 면적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업지역에 60평, 주거지역 요지에 54.4평 이내의 땅들은 알짜배기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땅을 주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가성 없는 상속, 증여 이런 거는 토지거래 허가의 예외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입, 그리고 법원 경매로부터 구입 시,
그리고 공매는 허가 예외사항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매매나 증여나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사항이고요. 상속이나 경매일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사항 세 가지를 알아보시면 상속, 경매, 그리고 면적 이내 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예외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구매자가 주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로 옮기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땅을 사기 위해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 이런 편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장 증여나 경매에 붙여 경락을 받는 등의 편법 역시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구역 안에 농지나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현지의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여야 하고요. 단 1년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유동적 무효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할 때는 모든 거래를 무효화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한 계약서와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서류 일체 검토를 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 줍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할 때에는 모든 거래를 무효화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를 하여 두는 게 안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반 시 토지거래 허가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허가 신청서상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그리고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업, 임업 등의 목적 이외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 악재인가 호재인가 파급효과와 투자 포인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